오늘은 꼭 한번 깊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것이다. 조금만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때는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췄는데도 마음은 더 쓸쓸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부유하지 않아도 표정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자산이 없어도 삶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돈이 많아져도 행복이 그만큼 커지지 않는지. 둘째,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무엇에 투자해야 정말 덜 후회하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공허한 위로를 드리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죠. 없으면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줄어들고 삶의 품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삶의 불편을 줄여주는 힘은 있지만 삶의 공허를 채워주는 힘은 아니라는 것. 경제학에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개인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사람들의 행복은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이 늘어나면 행복도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늘어난 순간부터 더 큰 비교의 세계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월급 300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넘으면 이제 500이 보입니다. 500을 넘으면 1000이 보이고 그 다음엔 자산 규모가 보이고 그 다음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돈이 늘어도 행복이 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절대량으로 느끼지 않고 비교값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첫 번째 빵은 감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빵은 첫 번째만큼 감동적이지 않죠. 세 번째는 더 그렇습니다. 소득도 똑같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 오르는 돈은 삶을 실제로 바꿉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주는 만족은 급격히 둔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돈이 없는 시절에 100만 원은 인생을 흔들지만 돈이 충분한 시절에 100만 원은 감정조차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더 깊게 설명합니다. 바로 쾌락 적응입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도 삶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 더 좋은 호텔, 더 좋은 식당, 더 좋은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도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도록 빨리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감격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엔 감사했던 것이 나중에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자산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것도 결국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쳇바퀴입니다. 우리는 더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달리는데 막상 얻고 나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은 분명 좋아졌는데 왜 나는 하나도 나아진 것 같지 않을까? 이 질문이 나이 들어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로 가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평생 쫓아온 것이 혹시 목적지가 아니라 수단이었던 건 아닐까?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생기고 나면 문제는 더 이상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는가? 내가 하는 일은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있는가? 결국 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질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법니다. 처음에는 안정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곧 내 가치처럼 느껴지고, 내 통장 크기가 곧 내 존재의 무게처럼 느껴지고, 남보다 적으면 초라하고, 남보다 많아도 안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의 세계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을 얻어도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돈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수록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팔고 더 많은 비교와 긴장을 감수하면서 정작 자기 삶의 주도권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은 쌓였는데 관계는 비어 있습니다. 성과는 쌓였는데 기억은 없습니다. 이력은 화려한데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대단한 부자가 아니어도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하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 웃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훨씬 단단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원래 혼자 성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결 속에서 의미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것을 관계제라고 부릅니다. 사랑, 우정, 신뢰, 공동체, 함께하는 시간 같은 것들이죠. 이건 돈으로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부는 참 쓸쓸한 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에서 대화가 끊겼다면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숙소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아주 큰 부자가 아니어도 내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고 하루를 살아낼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말고 더 중요한 것을
뒤로 밀어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미뤘고, 친구와의 시간을 미뤘고, 건강을 미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미뤘고, 삶의 의미를 묻는 일을 미뤘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 돈은 남았는데 함께 나눌 사람이 줄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돈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자리를 제대로 정리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돈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도구입니다. 둘째, 관계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을 더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의미가 남는 일을 하나는 붙잡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내가 성장한다고 느끼는 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비교를 줄이셔야 합니다. 행복은 남보다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다섯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함은 감동을 주기지만 감사는 익숙한 것에 다시 빛을 비춥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삶의 핵심을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과 함께 관계도 지켰고, 건강도 돌봤고, 삶의 의미도 놓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행복을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와 삶의 균형입니다. 혹시 지금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달려 계셨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질문을 조금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얼마를 더 벌어야 하지? 이 질문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며 살고 있지? 내가 정말 투자해야 할 것은 돈 말고 무엇이지? 나이 들수록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은 무엇이지? 이 질문을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의 한 끼 식사일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삶의 불편을 줄여주지만 삶의 공허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자산의 크기보다 관계의 깊이, 의미의 밀도, 그리고 마음의 평온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이렇게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내 삶의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혹은 요즘 내가 다시 투자해야겠다고 느낀 관계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